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나경에 대해서 이제 파고에 대해서는 공부하셨는데요. 나경을 가지고 간단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이라는 건 저희가 구축 나경 한번 보셨죠? 나경은 1층부터 9층까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4층하고 제가 8층을 쓰고 있습니다. 4층이라는 것과 8층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궁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언급해 드리고 더 자세한 부분은 뒤쪽에서 또 반복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지나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4층이라는 거는 제가 양택의 자양, 양택이라는 건 우리가 집이 있죠. 집의 자양 및 대문을 놓을 때 4층으로 쓰고 또 산의 방향을 측정할 때 저희가 4층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층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묘의 자양이나 물, 파구와 득수를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제가 4층과 8층의 차이점을 봤을 때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크게 보시면 4층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를 4층으로 보고 움직이는 거를 제가 8층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 제가 4층이 집의 자양을 움직이지가 않죠. 그 때문에 저희가 4층으로 보고 대문도 움직이지 않고 그 때문에 저희가 4층. 용이라는 건 산이죠. 산이라는 것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층으로 보는 거고 8층으로 보는 우리가 물, 파구와 득수는 어떻습니까? 물은 순활하게 되어 있죠. 순활하기 때문에 물은 8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묘의 자양을 8층으로 본다고 그랬죠. 묘의 자양은 움직이지 않고 땅에 그대로 있는데 왜 저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보냐. 저희가 집터라는 거는 음악 등의 차이점에서 공부하셨지만은 집터라는 거는 집에 들어가서 쉴 때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지만은 묘자리라는 건 어떻습니까? 동기 가뭉에 의해서 저희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게 되면 그 기운이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떠가지고 자손들한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묘자리의 자양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층은 움직이지 않는 것, 8층은 움직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4층은 지구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도 지구에 붙어 있죠. 지구상에 우리가 발로 밟고 있고 대문도 그러고 산도 그러죠. 지구에 붙어 있는 거고 8층이라는 건 움직이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하늘의 방향을 찾는 것은 우주의 방향. 흔히 말한다면 또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4층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나침반의 방위를 보고도 측정할 수가 있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8층은 어떻습니까? 움직여버리죠. 지구도 자전을 하고 공전하다 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의 측정이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이 움직이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방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고정된 방위가 어떤 북극성의 방위입니다. 북극성의 방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주의 방향을 보고 측정하는 게 8층이고 지구의 방향을 보고 측정하는 게 4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거를 한번 나경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경이라는 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이게 4층이죠. 4층과 8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나경은 4층과 8층으로 많이 제가 보시면 대부분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제가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임자 중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를 가리키고 있죠. 자. 보시면 자를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 국내에서 나경을 사게 되면 나경이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나경을 많이 사오시게 되는데 나경을 사오다 보니까 가짜 나경, 잘못된 나경들이 많이 사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어떤 안 좋은 영향을 하는 게 뭡니까? 나경은 나침판이기 때문에 나침판이 잘 되는가 판단하시고 나경의 재질이 우리가 또 세나 자석의 성분에 영향을 끼치는 거로 돼 있다 그러면 나경이 멍통이 되겠죠. 그런 걸 판단 안 하고 나고 나경을 보셨을 때는 일반 중국산에서 잘못 만들어진 나경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임자의 중앙에가 나침판에 북이 딱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임자의 중앙의 북이 아니라 자의 중앙에가 딱 나침반 북이 맞춰져 있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우리가 좋은 낙연, 나쁜 낙연 또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크게 또 다른 부분은 제가 4층 보시고 8층 보셨죠? 제 나경에서는 4층하고 8층만 잘 맞고 나침판만 잘 맞으면 다른 층하고는 상관없이 자양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셨을 때 4층을 그대로 연결해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8층은 임자의 딱 중앙에 와 있죠. 그러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8층이라는 거는 4층에서부터 7.5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7.5도가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 여러 각도가 있는데 해피란 7.5도가 틀어져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이걸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공부하시게 되면 지도에는 크게 북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은 지금 보시면 자북이 있고 진북이 있고 도북이 있습니다. 도북이라는 거는 그림 도자를 써서 지구의 그림의 지도의 북쪽을 나타내는 거고, 진북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진북에는 앞에 별이 있죠? 별이 나와 있다는 거는 진짜 북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북쪽이다. 진짜 북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의 방향을 진북이라 그러고, 자북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자석의 북쪽. 자석의 북쪽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나침판 있죠? 나침판이 자석이죠? 자석의 북쪽이라는 거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이면서 지구의 북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북과 진북의 차이가 약 한 8도에서 한 6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약 평균치를 해가지고 7.5도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4층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것, 지구의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안정침이라고 그러고, 8층이라는 거는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를 나타내는 방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천방봉침이라고 하늘, 북극성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이 각도가 7.5도가 틀어졌고, 이 7.5도라는 거는 4층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7.5도가 틀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쉽게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시겠는데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을 측정한다는 거는 제가 묘수를 나는 자리, 제가 집을 지려는 자리에 서가지고, 용이라는 건 산이죠. 산이 오는 방향을 쳐다봅니다. 이 현장에서 산이 오는 방향을 쳐다봤을 때 산은 이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죠. 요 방향으로 왔을 때 나경을 이 자리에다 딱 놓고 나서 이렇게 산이 들어오는 방향을 측정하는 게 용입니다. 그럼 용이라는 거는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용을 측정할 때는 저희가 4층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4층을 보시고 무슨 용으로 들어왔는가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하셔야 될 게 수구죠. 수구와 파고를 측정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보시고 나서 그 부분을 묘수를 나는 자리나 집을 지려는 자리에서 나경을 놔두고 물이 빠져나가는 방위 쪽으로 방향을 측정하는데, 이때는 4층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4층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8층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8층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뭔만 얘기가 되시죠? 그러면 용을 측정할 때는 뒤로 돌아서 가지고 용이 오는 방위를 4층으로 측정하고, 저희가 파고로 득수를 판단할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쪽을 보고 저희가 나경으로 8층을 보고 저희가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묘나 집을 쓰려는 자리에 나경을 편편한 곳에 놓고 나서 그 방향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방금 보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간묘에서 시작해가지고 권신으로 물이 빠졌죠. 그랬을 때 물을 빠져나가는 것, 저희가 권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도표로 보시는데 이 가운데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묘나 집을 쓰려는 자리에서 보니까 권신으로 물이 빠졌습니다. 그럼 물이 좌로 돌았습니까? 우로 돌았습니까? 좌로 돌았죠. 이럴 때는 자선수 1파가 되죠. 자선수 권시니까 2파가 되죠. 그래서 자선수 2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묘양을 쓰게 돼 있죠. 묘양. 그 다음에 포태법이라는 거는 권신에서부터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미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제일 먼저 판단하신 게 물이 어디로 가는 걸 항상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물이 을진으로 빠졌죠. 을진이라는 거는 수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국은 을진, 선사, 병호가 수국, 을진은 제1파죠. 수국의 제1파고, 그리고 물은 어떻습니까? 우선했죠. 우선수 1파라 그런다는 거는 제가 공식에서 보면 생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포태법으로 그 국의 가운데인 선사에서부터 포가 돌아가지고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생, 권신양을 쓰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도표만 가지고도 제가 향법에 대해서 숙달이 되시고, 제가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승이 산입니다. 산에 가서 자연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집에서 이 포태법을 가지고 향법을 공부하시는 거, 공부 이론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직접 산에 가셔서 묘를 쓰려는 자리, 집을 쓰려는 자리에 서서 뒤로 돌아봐가지고 4층으로 용을 측정하시고 파고를 저희가 8층으로 측정하셔서 이게 자아선수인가 우선수인가를 판단해가지고 자아선수 1파일 때는 왕양, 자아선수 2파일 때는 묘양, 자아선수 3파일 때는 세양, 우선수 1파일 때는 생양, 우선수 2파일 때는 양양, 이런 식으로 제가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향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 향법을 어느 정도 기초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다 그러면 나머지 향법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잠자는 방이나 묘에 가가지고 이 자양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저희가 이 나경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방향을 측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을 지었을 때 어느 집에 가보면 문을 열면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집이 있죠. 환기도 잘 되는 집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양쪽 문을 열어도 바람이 안 통하고 후덥지근하고 환기도 안 되고 냄새도 잘 빠지지 않는 이런 집이 있죠. 이런 집을 극단적으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집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연과 성과 물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곳에다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순화가 안 되고 바람이 안 통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을 역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양이라고 하는 거는 성과 물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방위에다가 어떤 묘나 집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하는데 훨씬 더 좋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자양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몸도 찌뿌둥하고 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방향이 잘못됨으로써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묘 같은 경우는 자양을 잘못 쓰게 되면 조상분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자연에 거슬리다 보니까 수맥도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자연의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명당이라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명당이니까 좋은 자리는 아무렇게나 집을 짓고 묘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명당에서 만약에 자양을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된다 그러면 2시 안에서 1년 안에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으면 명당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명당은 어떤 천지 기운이 응집돼가지고 자손한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쉽게 보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보약을 먹게 되면 천천히 좋아지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약을 먹게 되면 번개와 같이 해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명당에서 자양을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묘 쓰자마자 지하를 당해가지고 1, 2년 안에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명당 자양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